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PW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센서 등 아날로그 전압을 아날로그 입력핀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ATmega 328에 내장된 10빛 ADC에 의해서 변환이 되고 0에서 1023까지 AD 컨버전 밸류를 얻습니다. 이 디지털 값을 출력하기 위해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DA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두이노에는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대신 PWM,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는 펄스 폭 변조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WM은 디지털 신호를 하이와 로우 신호를 반복하는 사각파의 듀티비를 변조하여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럼 PW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이라고 하는 것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위스는 폭이란 뜻입니다. 펄스의 폭을 모듈레이션은 변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의 폭을 변화시켜서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PWM이라고 합니다. PWM을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일정한 주기 내에서 듀티 사이클 혹은 듀티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듀티 사이클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는 PWM이라고 합니다. 자, 이 PWM은 LED의 조명의 광량을 조절하는 디밍 제어 혹은 DC 모터의 속도 제어 등에 활용이 됩니다. 워낙 PWM은 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PWM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이 지금 전압의 축이죠. 그리고 X축은 시간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펄스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5V죠, 여러분? 5V, 그리고 이 아래는 0V이지요. 자, 5V와 0V가 있는데요. 펄스를 먼저 분석을 할 텐데 5V를 유지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0V를 유지를 하죠. 그리고 다시 5V를 유지하고 다시 0V를 유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자, 이 펄스는 5V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을 우리는 하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하이, 자, 레벨 이렇게 약자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 하이 레벨은 5V가 유지되는 구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0V가 유지되는 이 구간을 로우 레벨이라고 하고요. 자, 0V가 유지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레벨만 있느냐? 아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시간의 축으로 이 펄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이 레벨 5V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로우 레벨 0V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을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하이 레벨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서리가 있지. 이 모서리의 펄스의 모서리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떨어지는 모서리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서리죠. 모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모서리를 우리는 이제 상승 모서리와 하강 모서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모서리는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모서리죠. 하강 모서리라고 합니다. 5V에서 하이에서 0V로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모서리를 하강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이 하강 모서리는 다른 말로 펄링 엣지, 모서리를 우리는 엣지라고 하죠. 펄링 엣지 혹은 네거티브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데이터 시트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펄링 엣지라든지 네거티브 엣지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모서리 중에 올라가는 모서리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올라가는 모서리는 우리는 상승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이 상승 모서리는 로우 레벨에서 그렇죠? 0V죠?
자, 0V 로우 레벨에서 어디로? 5V로 올라가는 모서리를 상승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 상승 모서리는 우리 다른 말로 라이징 엣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우리는 파지티브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펄스는 레벨이 있고 레벨은 하이 레벨, 5V인 하이 레벨과 0V인 로우 레벨이 있고 그리고 하강 모서리가 있죠. 자, 5V에서 0V로 떨어지는 하강 모서리와 0V에서 5V로 올라가는 상승 모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강 모서리보다는 상승 모서리의 시간이 라이징 타임이 펄링 타임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린 이 펄스는 사실은 아이디어한 펄스죠.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한 펄스는 없습니다. 하이레벨을 유지를 하다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 지연이 필요하겠죠. 실제의 이런 펄스 파형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5V와 0V가 있다라고 하면 하강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상승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딜레이 타임이 발생이 되죠.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데는 지연 시간이 딜레이 타임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데 또한 이런 시간 지연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 파형이죠. 제가 그린 이 펄스 파형은 아주 아이디어랑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 지연은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왜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비롯해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이런 클럭에 의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딜레이 타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자, 다음으로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펄스 파형은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반복적으로 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 로, 하이, 로. 하이, 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몇 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0.2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0.2초 요 간격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 t라고 합니다. 라지 t를 쓰고요. 피리오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 타임이라고 하고 주기는 단위는 초가 되겠죠. 어떤 파형에서 반복적인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파형의 주기는 몇 초죠? 0.2초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파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여기 0초부터 1초까지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1초 동안에 지금 주기가 몇 번 반복됐는지 한번 세볼까요? 자, 한 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이렇게 반복이 됐죠.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주기의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 파형의 주파수는 5번이 반복됐으니까 5Hz가 되겠죠. 5Hz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합니다.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주기의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와 주파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기와 주파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주파수 프리퀀시 F는 주기분의 자 타임, 주기 타임분의 1이죠. 자, 이것은 F와 T를 이렇게 그 위치를 바꾸면 주기 T는 주파수분의 주기가 되겠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볼까요? 주파수가 지금 5Hz지 않습니까? 5Hz니까 자,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주파수 분의 1이니까 5Hz 분의 1이 되죠? 0.2초죠? 자, 우리가 확인했죠? 여기 0.2초.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이 주기는 여러분들이 구간을 꼭 이렇게만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하이부터 로까지가 주기다라고 하셔도 되고, 자, 여기 로부터 여기 하이까지도 주기죠. 한 주기입니다. 시간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하이 레벨의 요 중간에 해당이 되는 부분부터
그 다음 하이 레벨의 중간까지도 다 뭡니까? 죽입니다.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 레벨 구간과 로우 레벨 구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구간이 하이 레벨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하이 레벨 구간을 TH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 레벨 시간이다. TH. 그렇죠? 그리고 로우 레벨 시간을 TL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와 TL 시간을 더하면 한 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기 T는 자, 하이 레벨 구간의 시간과 로우 레벨 구간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듀티 사이클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듀티 사이클을 구하는 공식은 듀티 사이클의 이제 듀티 레시오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듀티 B란 뜻입니다. 자, 듀티 레시오는 자, 이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기분의 하이 레벨 구간의 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듀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이제 퍼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형, 제가 제시한 이 파형의 듀티 사이클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이 파형은 한 주기는 0.2초죠. 0.2초, 0.2초, 그렇죠? 자, 그리고 TH 시간은 얼마인가요? TH 시간과 TL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동일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0.2초죠? 여기는 0.1초입니다. 0.1초. 자, 0.1초, 여기는 0.2초죠. TH 시간과 TL 시간은 동일하고요. 이것은 0.1초가 되겠죠. 이때 자, 듀티 레시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주기가 얼마예요, 여러분? 자, 0.2초죠. 0.2초분의 TH 구간은 0.1초죠.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펄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PWM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듀티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PWM이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주기 내에서 듀티 사이클을 변화시켜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PWM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펄스를 보시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폭이에요, 여러분. 0V부터 5V 최대 맥스가 자, 요 값은 자, 전압 V 민 값이에요. 0V는 그렇죠. 그리고 요 값은 뭐예요? V 맥스 값이에요. 최대 전압 값이 5V고 최소 전압 값이 몇 V예요? 0V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0V, Vmax 값은 최대 전압은 지금 5V인 거죠. Vmax와 Vmin 사이를 우리는 amplitude 자,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mplitude라고 합니다. 자,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Vmax 빼기 Vmin이죠. 자, 그래서 진폭은 지금 5V에서 0V를 빼니까 5V입니다. 최대 진폭은 5V인 거죠. 우리는 이제 평균 전압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PWM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 내에 주기, 그렇죠? 살펴보았죠? 그리고 듀티 사이클, 듀티 레시오 살펴보았죠? 이 파형의 듀티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몇 퍼센트? 50%였지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파형의 평균 전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전압을 한번 구해 볼까요? 이 평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AV2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균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평균 전압은 Vmax의 듀티 사이클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Vmax 값이 얼마죠? 여러분, 아래에서 구했죠? 5V죠? 5V 곱하기 듀티 사이클을 구했잖아요. 50%죠? 자, 50%를 곱해주면 되죠. 자, 100분율이니까 50%는 얼마죠? 0.5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얼마죠? 2.5V입니다. 자, 그래서 맥스 값이 자, 최대 값이 5V이고 듀티 사이클이 50%인 파형의 에버레지는 평균 전압은 얼마다? 자, 2.5V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펄스가 공급을 했을 때, 자, 평균 전압은 정확하게 2.5V죠. 2.5V가 가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WM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어요. 일정한 주기 내에서 듀티 사이클을 변화시켜서 평균 전압을 제어하는 것. 자, 지금 LED 회로를 제가 옆에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자, 저항 LED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LED에 이와 같은 펄스를 인풋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듀티비가 50%이고 맥스 값이 5V인 것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LED, 자, 평균 전압이 몇 볼트가 가해지는 건가요? 0.5V가 인가가 되는 거죠. 5V가 인가가 되면 이 LED 밝기가 5V를 가했을 때의 밝기로 최대 밝기로 LED가 ON이 되겠지요. 펄스를 집어넣어 줌에 따라서 50%의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펄스를 집어넣어 주다 보니까 결국에 몇 볼트가 2.5V가 가해진 거죠. 최대 밝기에 해당이 되는 5V보다는 더 작은 전압이 LED 회로에 인가가 되기 때문에 밝기 또한 약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덜 밝아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전압의 크기와 비례를 해서 밝기도 떨어질 것이다. 이 펄스의 폭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가변을 시켜줌에 따라서 이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디밍 제어예요. 자, 다양한 듀티비를 가지고 있는 PWM 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는 ATmega3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ATmega328 마이컴이 있죠.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비트 ADC가 들어있죠. 10비트 AD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 핀인 A0, A5까지의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입력을 하게 되죠.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 AD 컨버팅 돼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이 디지털로 변환된 값 아날로그 출력을 해 주셔야 되죠.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10비트 ADC에 의해서 변환이 되죠.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AD 컨버터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것을 DA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두이노에는 AD 컨버터는 있죠.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컨버전 해주는 DA 컨버터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날로그 출력을 그럼 못하나요? 아날로그 출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바로 PWM 방식으로 듀티비를 가변시켜서 마치 아날로그를 출력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 듀티비가 다른 아날로그 PW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전압은 0에서 5V까지, 그렇죠? 신호가 입력이 되겠지요. 자, 이전 강의에서 제가 포텐시어 베타의 원리, 구조와 원리, 그리고 회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적인 값이죠. 컨티뉴어스하다 아날로그라는 신호의 특징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10비트 AD 컨버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얼마? 1023까지 예,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고, 그런데 이 PWM은 몇 비트짜리라고 했어요? 8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8bit이거든요. 타이머 카운터가 8bit 타이머 카운터예요. 그래서 PWM 파형은 8bit의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0에서 얼마? 255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요 1023과 255를 서로 매핑해주는 그런 맵 함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에서 255까지로 PWM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0V인 경우 아날로그 입력 전압, 위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에요. 0V부터 5V까지의 레인지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전압인데,
값이 0V 그리고 1.25V, 2.5V 그리고 5V만 제가 도시를 한 거예요. 0V인 경우에 PWM 파형은 그냥 0입니다. 그렇죠? 이때의 듀티 레이시오는 0%이지요. 자, 듀티 레이시오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렇죠? 자, 주기를 표시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TH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이 레벨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TH는 지금 이제 0이지요, 요 파형은. 그래서 듀티 레시오는 주기에다가 듀티 레시오는 주기분의 TH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런데 이 TH 값이 0이기 때문에 0%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형은 듀티 레시오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전압은 Vmax, 그렇죠? Vmax 5V 곱하기 듀티 레시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듀티 레시오가 지금 얼마예요?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평균 전압은 0이죠. 그래서 지금 0V에 파란색으로 제가 굵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듀티 레시오는 0%, 그렇죠? 평균 전압은 0인 거죠. 이것은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과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로 표현하는 값은 동일하죠. 둘 다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0V를 출력을 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듀티 레시오가 25%인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한 주기죠. 이 칸을 봐주세요. 모는 종이에. 자, 요 주기는 네 칸이고 요 TH는 한 칸이죠. 그래서 이 펄스의 듀티 레시오를 구해보면 주기분의 TH죠. TH 곱하기 100인데 주기는 4칸이니까 한 칸당 1초로 보시죠. 그러면 4초 분의 자 TH가 한 칸이죠. 그러니까 1초죠. 1초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25%인 거죠. 자, 25%의 듀티 레시오,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의 평균 전압을 한번 구해 볼까요? 평균 전압. 자, V 에버리지 평균 전압은 Vmax 5V, 그렇죠? V 5V 곱하기 듀티 레시오 얼마? 0.25,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자, 이렇게 제가 표시했죠? 1.25V의 평균 전압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은 PWM 파형을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쓰는데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자, 9번 핀이죠. 자, 요 9번 핀에 이 9번 핀은 PWM 파형을 출력해 주는 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핀은 9번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놨지요. 자, 그래서 9번 핀에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64를 이렇게 써 주면 QTB가 25%인 펄스가 출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평균 전압인 1.25V를 출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 64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255에 자 0에서 255죠. 그렇죠? 네, PWM 파형이 곱하기 자 0, 25%니까 0.25를 하면 64가 나옵니다. 이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듀티 50%인 듀티 레시오 이것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요 듀티 레시오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듀티 B는 주기분의 TH죠? 곱하기 100인데 자, 주기는 4초죠? 4초고 TH 구간은 두 칸이죠? 2초죠? 2초 곱하기 100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50%의 듀티비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균값 구해보죠. 자, 에버리지 전압은 Vmax 값 얼마? 5V. 그렇죠? 5V 곱하기 자, 듀티 레시오 얼마? 50%. 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V가 나오는 거죠. 아날로그 입력 전압 2.5V를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QTB를 50%이고 전압이 맥스 전압이 5V인 파형을 PWM 파형을 출력을 해주면 2.5V 아날로그 전압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127의 값을 써주면 우리 에버리지 전압 2.5V의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해 주는 것과
값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100% 듀티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기는 자, 이게 한 주기라고 했었죠? 한 주기고, 한 주기가 통째로 하이 구간이네요. TH 구간이네요. 요 파형의 주기를 계산을 하면, 듀티 레시오를 계산을 하면, 주기분의 TH 곱하기 100인데, 주기는 4칸이죠? 4초고, 하이 레벨 구간도 4초죠? 4초 곱하기 100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의 듀티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Vmax 5V 더하기 얼마죠? 자, 100%니까 1이죠? 5V죠?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하이를 출력을 해준 것과 동일하죠? 이것을 아날로그 라이트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9번 핀에 255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출력이 평균 전압이 5V인 출력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나요?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PWM 파형을 LED 회로에 인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좀 한번 해볼까요? LED 보호 저항 하나 달아주고요. LED를 이렇게 하나를 달아보시죠. 첫 번째 PWM 파형이 듀티비가 0인 파형을 이 LED에 인가를 하면 이 LED는 어떻게 되나요? 이 LED는 이제 오프가 되겠죠? 자, 5V인, 즉 듀티비가 100%인 8을 아날로그 라이트 출력을 LED에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LED는 최대 밝기로 켜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듀티비가 25%인 경우에 LED는 최대 밝기의 얼마? 4분의 1에 해당이 되겠지요. 4분의 1 밝기로 LED는 켜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듀티비가 50%인 PWM 파형을 LED에 인가를 하면 이 LED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밝기의 2분의 1 밝기가 되겠죠. 2분의 1 밝기로 LED는 켜질 것입니다. 이 LED 회로에 0에서부터 255까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 LED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서서히 LED가 밝아지겠죠. 서서히 밝아질 겁니다. 그렇죠? 0에서 어디까지? 255. 반대로 PWM 값을 255에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어두워지겠죠. 이와 같이 PWM 파형을 이용을 해서 LED의 광량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요. 즉 디밍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PWM에 대해서 듀티비에 따른 다양한 그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번 PW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총 6개의 아날로그 입력 포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ATmega3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10비트 해상도를 갖고 있는 AD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채널, 그렇죠? 아날로그 포트 번호 A0부터 A5까지 6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하면 되겠지요. 자, 아두이노에는 불행하게도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PWM이라고 하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출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PWM은 디지털 신호를 하이와 로우 신호를 반복하는 그 펄스에서 듀티비를 변조하여 아날로그 데이터와 유사한 출력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AD 컨버팅을 하고 AD 컨버팅 결과를 PWM 파형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센서 회로 등의 아날로그 입력을 A0부터 A5까지 아날로그 입력 핀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 ATmega 328에 내장되어 있는 10비트, 그렇죠? 10비트 AD 컨버팅을 통해서 우리가 AD 컨버전 밸류 0에서 1023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PWM 채널로 제공하고 있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고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총 6개의 PWM 핀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PWM의 출력 값은 0에서 255죠. 자, 그래서 ADC 밸류
0에서 1023을 PWM 밸류, 출력 밸류 0에서 255로 1대1로 매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핑을 해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것이 맵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ADC 밸류를 4로 나누면 1대1로 이렇게 매핑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AD 컨버터 10비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AD 컨버터를 통해서 센서의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0에서 5V를 0V인 경우에는 ADC 밸류 0으로 그렇죠? 그리고 5V인 경우에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 5V인 경우에는 1023의 ADC 밸류로 1대1로 매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입력되는 값을 읽어주는 함수가 뭐죠? 자, 아날로그 read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WM을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write 함수는 PWM 핀 6개죠? 6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ADC value,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읽은 값이죠.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입력되는 A0로 입력되는 값을 읽어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그렇죠? 자, 4로 나눠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0에서 255의 PWM 출력 밸류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WM 주파수는 약 490Hz가 됩니다. 다만 5번과 6번 핀은 약 980Hz의 PWM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PWM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나요? 기업 현장에서 PWM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LED 조명 제어라든지 그리고 모터의 속도 제어 등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WM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PWM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PWM을 활용을 해서 즉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